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렸을 때 공부만 잘하면 인생이 필 거다, 부모님께 많이 듣고 자라는데, 오늘 출연자분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십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떻게 본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즐겁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20대 직장인이고요. 블로그, 브런치, 유튜브, 저작활동 등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네는 어디예요? 지금 여기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제가 회사를 여기 근처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비싼 월세를 주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근데 굳이 역삼동으로 선택을 하신 건가요? 그냥 회사 가까운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한 대학가에는 좋은 컨디션의 집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딱 보니까 좀 넓고 되게 괜찮아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역삼동이라고 하면 강남이잖아요. 네. 근데 강남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동네 자체가 네. 그렇게 강남스럽지가 않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강남이라고 생각하시는 곳이 진짜 강남역 근처일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역삼동은 주변에 회사도 많고 메인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조용한 주택가가 많습니다. 아니 진짜 보니까 네. 길도 좁고 차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네. 지금 그러면 여기는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예요? 보증금 3천에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73만 원 주고 있습니다. 3천에 73만 원이요? 네. 비싼 거 아닌가요? 되게 비싸죠. 네. 그래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너가 넓은 집에도 한번 살아봐야 된다. 물론 넓은 집이라고 해봤자 원룸이긴 한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넓은 집에 살아야 너가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또 회사랑 가까운 데서도 한번 살아봐야 네. 직주 근접성이 왜 의미가 있는 기준인지 알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불행?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한번 살아볼까? 하고 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애교가 많으신 편인가요? 애교요? 아니요. 근데 왜 앞에 불행이라고 하시죠? 그냥 몰라요. 죄송해요. 지금 선생님은 그러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세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에 월급 얼마나 받으세요? 공제를 다 하고 나오는 게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150만 원 남는데 월세 70만 원짜리 산다. 제가 근데 지금은 빌라인데 그 전에는 이제 아파트였고 지금은 아파트를 팔고 빌라를 매수를 해서 빌라인데 거기에서 월세가 또 48만 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태서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비싼 70만 원 월세 낼 바에 네. 차라리 그냥 전셋집을 구해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전세는 깡통 전세 그런 말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보증금 대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많아야 뭐 80% 정도라 가지고 제가 어차피 20%를 채워야 하면 또 제 돈 뭐 5, 6천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내가 뭔가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하는데 보태기로 하고 여기에는 들어가는 돈을 일단 줄이고 그 대신 내가 열심히 살자. 이렇게 지출이 많은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일을, 생산적인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와, 그럼 그 집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가시죠. 강남에서 7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네. 집이네요. 확실히 집이 넓긴 넓다. 네. 제가 사실 이 집을 계약을 하기 전에 네. 봉천역에 오피스텔을 1000에 65 정도 주는 곳을 할 뻔했는데 그 집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 집은 정말 여기 반만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1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던 거네요. 네, 그래서 저 교통비도 사실 한 달에 왔다 갔다 하면 5만 원 정도 들고 열심히 또 살면은 5만 원 정도의 가치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사는 거 되게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후보지 중에 왜 봉천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출신이세요? 네. 공부 좀 많이 잘하셨는데요?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되게 편견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가 서울대 가면 인생 게임 오버다. 되게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서 저도 계속 이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가진 게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를 않을까? 왜 답답하기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입사를 2018년, 19년 정도에 했었는데 그때부터 막 부동산, 주식, 코인 뭐 N잡 이런 식으로 진짜 막 가진 방법으로 열심히 살고 되게 멋있게 살고 자산도 많이 일구신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를 막 조급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그 러셀 구독자님들도 다 하실 것 같고 제가 어느 정도는 지금 저의 속도를 찾은 것 같아가지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은 우리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 페이스를 찾아서 사는 우리 서울대 출신 우리 또 출연자분은
과연 어떤 집에 어떻게 사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현관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신발을 네.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놨는데 네. 이거 겹칠 바에 그냥 신발 그 거리 이렇게 꼽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걸 사시는 게 어떨까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신발장인 건가요? 네, 여기 신발장인데, 여기 지금 이 쓰레기장. 한번 볼 수 있나요? 안 되는데요? 잠깐만요. 어떻게 생겼지? 뭐, 그냥 신발이 되게 많고요. 네. 갖은 아니 거의 정말 창고 세상에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짐이 많아요? 혼자 사시는데? 신발이 많은 게 한때 네. 제가 옷을 되게 잘 입고 싶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진짜 입사하고 나서도 엄마가 사준 옷만 입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옷장을 딱 열어봤는데 내가 산 옷이 하나도 없네? 엄마가 사준 옷밖에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게 충격적인 게 지금 대학생 때가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네. 공부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나요? 사람이 살면서? 공부도 그렇고 그냥 저의 어떤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 되게 애썼는데 그거 말고 외적인 거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의 외적에 보이는 거에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라. 사람은 결국 내면이 중요하다. 내적으로 단련되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대해서는? 그 말을 믿고 제가 그렇게 했었던 거고 사실 거의 저는 이성 친구도 21살 때 처음 사귀어봤고 학교에서 교복 치마 줄이지 마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줄이고 귀 5cm로 잘라와 이러면 5cm 자르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외적인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셔츠에 슬랙스 입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뭔가 이 사람이 좀 단정하네? 이게 말끔해 보이네? 이런 인상 정도는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찍다 보니까 우측에 또 이제 책장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여성으로서 취미가 독특한 게 이 네. 초파와 그런가요? 이 인형은 초파 너무 대단한 친구인데요. 왜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직업 소명이 있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멋지게 그 자기 꿈을 쫓아서 가는 근데 또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건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인형 뽑기를 저희가 한때 되게 많이 했었는데 버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전시를 남자친구분과의 추억이었네요. 네네. 남자친구와의 추억을 제가 웃자고 얘기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아니 전혀 아니에요. 방금 초파를 되게 리스펙했잖아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그런데 우리 출연자 선생님도 알겠지만 최근에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막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회사에 내 일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 더 투자를 하고 파이어족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약간 노동에 대한 가치가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잖아요. 심지어는 누군 좋은 명부대에 갈 필요도 없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막 그런 말도 많아서 사람들이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근데 저는 자본소득의 전제가 노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일군 자산이라든지 사업체라든지 그런 거를 한 번에 짧은 영상으로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노력과 땀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자본소득이 좋은 것 같다. 뭔가 내가 노동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 앉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돈을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불안정한 도전과 기회를 해나가면서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그렇게 일군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이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때 몇 등 하셨나요? 고등학교 학교에서? 때요? 한 30등 했나? 근데 서울 들어봤어요? 저 고등학교도 네,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 나오셨나요? 저 다나와에서 포항제철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아, 공부 잘하셨네요. 저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인생이 핀다! 이렇게 거의 세뇌를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학생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린 분들을 보면 되게 존경스러운 게 막 동대문에서 사입을 하다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과정 이런 걸 보여주시고 또 자기만의 뭔가를 찾아가시는 분들 정말 리스펙하는데 저는 그런 머리가 없었는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뭐 엄마 아빠한테 나중에 효도하고 싶고 이런데 당장의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학생 때는 그래도 공부 잘하는 게 효도잖아요. 근데 뭐 엄마 아빠한테는 그 정도가 좋은 효도가 아니었을까요? 여기는 20대 숙녀분께서 쓰시는 화장실인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화장실 되게 근데 네. 오래된 집이어서 여기가 네.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곰팡이를 아무리 치워도
치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여기 보여준 지워지지 않은 곰팡이의 흔적. 네. 화장실이 되게 오래되고 나쁘댔잖아요. 네. 제가 집을 구해드릴 때마다 여성분들이 네. 항상 화장실을 볼 때 좀 오래되면 좀 쓰기를 꺼려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런 오래된 화장실을 봤을 때 이거 좀 쓸 수 있을까라고 그래 망설여지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냥 이 집이 네. 집으로서 잘 기능하고 멀쩡해요. 네. 주변에 친구들이 집 구하는 거 보니까 새 거를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냥 3,000에 73이 되게 비싼 금액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마음의 여유라는 건 결국엔 물리적인 그 넓이에서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여기가 너무 좋아서 사실 화장실이 낡아서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건 받침대는 좀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공간의 포인트, 집을 구할 때 봤던 포인트가 뭐가 있어요? 이 집을 구할 때는 사실 네. 옵션도 하나도 없었고 네. 그래서 뭔가 채우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긴 했었어요. 완전히 다 비어 있었던 건가요? 네네, 다 비어 있었고, 이 식탁은 있었어요. 근데 네. 얘는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두고 식탁 겸 책상 겸 이렇게 쓰고 있긴 한데, 네. 나머지는 다 제가 깔끔하게 나중에 이사 갈 때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로 구매를 했고, 그냥 한 번 사는 거 괜찮은 거 사자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싼 걸로 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집에서 다 음식을 해 드시나 봐요. 배달도 엄청 많이 시켜 먹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한때 크로플 그거를 이따만큼 생지를 사가지고 네. 친구들 올 때마다 구워서 줬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이것도. 방 크로플 얘기 나오니까 네. 한때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잘 보면 크로플이 유행이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 한때는 크로플 엄청 맛집 막 살려고 줄 서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렇게 꺼지듯이 최근에 막 이런 자산 시장도 막 꺼지고 그랬잖아요. 와, 연결 무엇.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보면 참 뭐랄까? 왜 그럴까요? 영원한 건 없을까요? 항상 사람들이 극단적인 위기와 극단적인 기대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거나 아니면 지금 들어가면은 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보일 때는 되게 열심히 찾아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공부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관심이 없어진 거 아닐까요? 근데 서울대는 과연 대한민국의 1등 학교를 계속 유지할까요? 글쎄요. 저는 그냥 또 거기서도 수업만 듣고 열심히 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알아서 하겠죠. 몰라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네. 솔직히 다이어트는 안 하는데 네.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서 네. 닭가슴살이 이렇게 있고 그냥 남은 냉동식품? 왜 체력을 그렇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젊으신데 한창? 경험도 있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는데 네. 진짜 체력이 좋고 이 몸이 좋아야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피곤하고 체력이 부족한데 계속 뭔가를 하다 보면 오히려 지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체력 관리를 또 하고 컨디션 관리를 해주니까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내가 오늘 운동을 열심히 했지. 이렇게 약간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진짜로 체력이 좋아지니까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아지고 기분도 좋고 내 삶이 되게 막막하다. 뭐부터 해보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운동을 제일 먼저 했어요. 왜냐면 운동을 하는 사람을 두고 야, 너 운동 왜 하냐? 그거 별 쓸데없는 짓을 왜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운동을 한다는 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할 게 없어서 저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평생 습관으로 가져갈 만한 충분히 좋은 가치 있는 습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5번은 운동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뭔가 집에서 자주 해먹으시는 편인가 보네요. 네. 귀찮지 않나요? 귀찮아서 최근에 뭐 좀 바쁘고 할 때는 그냥 계속 배달 시켜 먹었는데 네. 그러다 보면 또 질리잖아요. 사람이 배달 음식만 먹고 살 수 없고 외식만 하고 살 수 없고 하니까 결국엔 또 집에서 해 먹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배달로 인해서 돈 나가는 게 생각보다 꽤 많잖아요. 그쵸. 사실 처음에 이제 발령을 받았을 때 부산에서 지방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일주일에 3~4번씩 회식이 있었어요. 많은 날은 5번도 하고 서울 출장 와서도 회식하고 내려가서 또 부산에서 회식하고 막 이렇게 한 주도 되게 많았는데 네. 이상하게 그때 그러면 돈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회식은 그쵸.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내가 평일에는 회식으로 그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술을 마시고 먹는 걸 먹으니까 주말에라도 내가 아니면은 회식을 안 하는 날에라도 보상을 받겠다. 나만의 혼자만의 힐링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낙이 먹는 거밖에 없었을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카드 대금을 보는데 이걸 내가 다 쓴 돈인가?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면 다 진짜 소름 돋게 제가 쓴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내가 생각 없이 쓰다 보면 계속 새어나가는 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나중에 막상 그걸 고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중독이 돼버리니까. 네. 이쪽 벽면에 이거 붙여놓은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없잖아요.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좋은 대학교를 나오면 인생이 탄탄대로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가 뭐지? 를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내가 원해서 간 길은 없었구나. 뭔가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해서 시도를 했고 그 안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인생을 그럼 내가 직접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설계를 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지?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럼 또 모를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미래에 어떤 상태로 되고 싶은지 살고 싶은지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좀 시각화를 해두면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재밌게 저만의 뭐 작은 목표라든지 나중에 나의 자산 구성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와, 정말 괜찮네요. 나중에 구독자 20만 8천도 되네요. 어떻게? 자산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83억 9천만 원. 또 이런 다양한 좋은 문구를 써놨네요. 네. 뭐 그냥 미신 같은 걸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아침마다 자기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네.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적어놓고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다 좋은 말인데 여기서 이것만 좀 고칠 게 있나요? 바꾸고 싶습니다. 네.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전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흐르고는 뭔가 수동적인데 와. 가고 있다는 내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와.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감사해요. 네. 이 옷장 아 옷장은 진짜 안 돼요.